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예,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오늘 10번째예요. 예. 와, 많이 왔네요. 우리 뭐 무슨 날 파티도 하고 그럽시다. 뭔 날 할까? 오늘 10회 파티. 10회? 이정혜 PD 정규직 생산 기념 파티. 정규직으로 팟캐스트 생산하는 날. 어제 이정혜 PD가 페이스북에 네. 정식 활동가 된 첫날이라고 올렸더니 네. 댓글이 연예인급이었어요. 따봉도 연예인급으로 막. 이정혜 PD가 인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니 민원력이 많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인기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겠습니다. 저 통감하죠. 그 인기를. 못 살아 내가. 혹시 무슨 말 하는 건.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시작하겠습니다. 10회. 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전 민원련 배나은 활동가고요. 미디어 탈곡기에서 분야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인기 폭발 청년회장 이봉원. 그 근거가 뭐죠? 수치로 말해주세요. 좀 따봉 좀 많이 받나요? 저 페이스북 친구 79명밖에 안 돼요. 그건 봉우 씨가 워낙 그 이름도 이상하게 달아놓고 그래서 봉우 씨인지 몰라서 그래요. 네, 시작하시죠.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 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 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침에 뉴스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어저께 월요일 날 아침에 하는 날이었는데 어제는 대선 후보들 그 토론이 있어가지고 못해서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더니 이제 오늘 나와달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오늘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원래 뉴스공장 갈 때마다 조금만 가져가야지 생각하는데 준비할 때는 꼭 제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용이랑 비슷한 양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정관용 씨는 거의 말을 끼어들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네 이러면서 약간의 질문만 하시는데 김어준 씨는 엄청나게 끼어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막 거듭 본인이 해석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가져간 것의 반도 못 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져간 것에서 못한 것들을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가 종편 시사 토크쇼 모니터 방식을 조금 더 바꿨어요. 그동안 저희가 양적 분석을 하느라 무지하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 양적 분석이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풀에서 양적 분석을 하려다가 모든 걸 다 놓치겠구나 싶어서요. 그냥 일일 대응으로 매일매일 그냥 문제 있는 방송을 빨리빨리 푸는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일일 브리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시작해서 일일 브리핑이 이제 신문방송처럼 종편도 무조건 매일매일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 일일 브리핑 이렇게 저는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은 씨는 뭐 풀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주제부터 얘기해 봅시다. 저는 오늘 신문 보면서 3가지 정도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일단은 새로 요새 얘기가 나오는 게 보수 단일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거랑 송민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거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권향숙 고용정보원에서 권향숙 친척 고용했다는 그 네거티브 관련 보도 영상 이렇게 3가지 언급하려고요. 보홍 씨는요? 네, 저는 오늘 방송 보도 4월 15일 이후에 전체적인 경향을 객관적인 수치로 양적 분석으로 풀어드리면서 얼마나 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뉴스공장에서도 자세히 얘기한 건데 저는 이게 지금 보고서에는 저희가 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거를 양적 분석을 5주간의 양적 분석을 다 합친 결과 어제 밤이 아니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그 5차시 보고서 1, 2, 3, 4, 5차 보고서를 다 이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가 매번 하는데 보도의 제목만을 보고 보도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면 플러스 1점, 불리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그런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5주차를 다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6개 신문을 해보니까 민주당은 마이너스 48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32점, 국민의당은 플러스 16점, 바른정당은 플러스 14점, 정의당은 마이너스 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8과 플러스 16 이렇게 해서 신문에서의 유불리도 여전히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정의당은 보도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나마 거기서 그나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2점.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네. 웃기죠. 아니 더 웃긴 게 보도량이 몇 건이에요? 이거 2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수 빼기 불리한 점수 뭐 이렇게. 옆에는 방송 총점이군요. 네. 그리고 방송도 이제 총점을 해봤는데 방송은 제가 신문은 6개 신문을 종합한 점수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방송은 7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다 더해보면요. 민주당은 마이너스 205점. 굉장하죠. 거의 뭐. 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39점,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점, 바른정당은 마이너스 22점, 정의당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인데 보도량은 없다니까 여기에. 굉장히 적어요. 보도량은 보도량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플러스해서 마이너스를 뺀 거기 때문에 점수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 총점을 봤을 때 제가 보니까 격차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격차가 누가 제일 많이 날까를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TV조선이 민주당이 마이너스 56점인데요.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11점으로 45점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격차가 나고요. 2위가 MBC예요. MBC가 마이너스 30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마이너스 34점,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4점. 이렇게 해서 30점 차이가 나고 3위가 MBN. 마이너스 29점 이 차이가 납니다. 채널A가 24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KBS가 10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 SBS와 JTBC가 6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 방송사를 통틀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격차가 같은, 그러니까 유불리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6점. 그러니까 민주당이 6건 정도 불리하게 나오는 게 SBS와 JTBC인데 이게 가장 적은 격차인 거고 TV조선이 45, MBC가 30. 이것만 봤을 때만 해도 MBC와 TV조선이 지금 선거보도에서 MBN 이렇게 3사가 압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그냥 준비했던 거는 매주 2주에 나쁜 보도를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1위부터 3위까지를 선정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어제 선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선정 결과가 참 재밌어서 이것만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가장 나쁜 신문 저번 주입니다. 정확히는. 지난주 가장 나쁜 신문 보도는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조중동의 안보 공세 20일부터 24일까지인가 그런데요. 보도예요. 저희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각 언론사의 노동조합 안에는요,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위원회가 하나씩 있어요. 이름은 다 틀려요. 공정방송 협의회, 공정방송위원회, 민주언론위원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언론노조 민실이에요.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고요. 사실 이 전국언론노조 민실이가 미디어오늘을 처음에 거의 만들었다시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 전통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원회인데 이 민실위원들이 저희 이번에 이 선정위원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후보는 민원연이 두 활동가가 뽑아주지만 그쪽에서 투표를 해서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선정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결과 나쁜 신문 보도가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조중동의 안보 공세였다. 1위가 주적 논란 부추기는 조중동의 사설 칼럼들이었고요. 2위가 중앙일보의 송민순 쪽지 공개 단독 보도 인터뷰 이거였고 3위가 전쟁 불사론 펼치는 조선일보 칼럼 이렇게 조중동이 세트로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 이런 보도를 했고요. 반대로 MBC, 그러니까 나쁜 방송 보도의 경우에는 MBC가 1위부터 3위까지를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봉우 씨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설명했던 그 이산가족 상봉 특혜 그 관련된 보도가 1위였고요. 2위가 저는 2위가 3위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2위가 됐었는데 북 노골적 선거개입 만철수 정조준. 그래서 북이 그 안철수 후보를 그 뭐라 지지하고 이런 식의 그 내용이 선거에 아무튼 우리를 우리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식의 대선에 개입해서 문재인을 응원하고 안철수를 비방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가 이제 두 번째 2위였고요. 3위는 문재인 호남홀대론. 이것을 실체를 밝히겠다 하면서 실체를 밝혀주지 못했던 그 보도가 3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MBC 보도 모두 문재인 때리기로 귀결되고 있고 이 보도들 3개가 전부 다 문제제기를 그대로 받아 쓰거나 타당의 문제제기 받아 쓰거나 검증보다는 의혹제기 위주로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조금 있다가 종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문 신문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새 유승민 후보가 굉장한 곤욕을 겪고 있지요. 네.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당에서 힘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계속 며칠에 하루에 한 번씩 합쳐야 된다. 단일화를 요구하는 사설 칼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걸 갖고 왔느냐. 4월 25일 오늘 김대중 고문이 드디어 김대중 칼럼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빼박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어떤 뭐랄까 지표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제목이 보수는 왜 단일화 못하나입니다. 부제만 읽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보수 후보들 승산 없는데도 이념과 노선 다르다며 완주 고집하고 연대도 거부. 그러나 정치는 민심 얻는 일. 연대하라 요구에 부응해 보수 세력 복원 나서야. 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연대하라. 네, 연대하라. 그리고 24일 같은 경우 조선일보는 이런 말도 했어요. 3당 연대가 안 되는 이유. 동서남북이라는 칼럼 코너인데요. 이동훈 정치부 차장이 연대를 통한 반전 모색이 없다면 문재인 후보 승리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서 3당 연대의 그 장애물들을 3당 연대 의원들로 이렇게 지목하면서 굉장히 질책하는 보도를 내놨었고요. 또 그전엔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아예 안타까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사퇴론 이렇게 사설 제목을 뽑아서 저는 그래 이런 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후보가 안 한다고 하는데 내용 읽어보니까 안에서 안타깝구나. 아니 그럼에도 사퇴 및 단일화 요구는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물론 처음엔 당이 하나가 돼 지지율 상승을 위해 노력하되 그래도 안 된다면 고사 위기에 몰린 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보수의 책임을 강조해온 유승민다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송민순 얘기는 아주 짧게만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재인 후보 측이 고발했죠. 그리고 송민순 전 총장이죠,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보냈던 그 자필 편지를 또 공개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 보도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걸 몇 건 했는지 특별히 이걸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논리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동아일보가 정용관 오늘과 내일이라는 정치부장이 쓴 칼럼인데요. 제목이 송민순 회고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봤다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새로운 논리는 뭐냐. 송민순을 왜 자꾸 혼자 다구리를 치냐. 누가? 문재인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전당관들이 이런 표현이에요. 유력 대선 주자인 문 후보와 참모들이 한솥밥을 먹던 퇴직 외교관을 상대로 비열한 색깔론, 북풍 공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운운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제기하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한 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이젠 아예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설인데요. 인권안에 기권한 게 뭐가 잘못이냐는 진보 진영. 그러니까 북한 말을 듣고 했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거 기권한 것도 잘못이야. 이런 논리까지로 확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권양수 그 여사 친척 관련해서 또 고용정보원 특혜 제기를 했잖아요. 국민의당이. 근데 이거 일단 권 전 원장이 내 양심을 걸고 아니다.
정말 아니고 나 이거 만약에 감사를 했으면 이건 안 드러날 수가 없는 사안이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거 법적 대응 검토해야 되는 거다라고 막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보도를 낸 게 일단 동아일보랑 조선일보예요. 근데 두 보도의 공통점이 뭐냐? 일단 다 따옴표 제목.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체 검증 일단 안 하고 그냥 의혹 제기한 걸 다 따옴표로 받았었어요. 동아일보 제목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놓고 고용정보원, 권양숙 친척 등 10명도 특혜 채용. 딱 이거고요. 중앙일보는 큰 따옴표 해놓고 문재인 아들 같은 특혜 채용 권양숙 친척 등 10명 더 있다. 딱 그 워딩을 받아 써놓고 앞에다가 계속 막 그런 논란을 소개를 해놓고 뒤에다가 권재철 전 원장이 부인한 것들을 덧붙여 놓는 식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아니 무슨 고용정보원은 봉인가? 거기에 그렇게 네. 아들 보내고 친척 아니 그러니까 보내고. 여기 무슨 개인 뭐 밥집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막 해명을 또 다 소개해주고 노무현 재단 측에서 그 해명도 다 소개를 해주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온갖 또 의혹을 밑에다가 쭉 또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냥 아무 뭐 거기에 대한 같이 코멘트도 없이 그냥 나열을 또 해줘요.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 같은 경우는 이 지명 구성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팔면 지면에 이렇게 상단에 2개의 기사를 나란히 배치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오른쪽에는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이게 있고 오른쪽에는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안철수 부인 휴직 않고 선거 전 본인 참여 강의는 주 3시간뿐. 이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안철수랑 문재인 그 의혹들 깜이 안 되는 문재인 관련 의혹과 실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안철수의 의혹을 나란히 놓고 배치하는 이게 또 반복이 됐다. 어쨌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언론을 모니터하기 싫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방송 보도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이 전 시기보다 민주당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편파적이면서 불리한 보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선 보도량은 저희가 모니터를 처음 시작한 3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3월 중순경에는 지상파가 한 5건 정도 대선 보도가 나왔고 이제 종편이 한 8건 정도 나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상승해서 현재 지상파는 하루에 7건 정도 하고 있고 종편은 하루에 10건 정도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MBC가 그 민주당 편파 분리 총점이 마이너스 34점이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엄청난 수치예요, 그게. 왜냐면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KBS 마이너스 11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7건밖에 보도를 안 내는데 대선 보도를 안 내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한테만 불리한 보도가 34건이나 더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거죠. 거의 모든 민주당 관련 보도는 불리하게 됐다는 거죠, MB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에 대한 편파 분리 보도가 어떻게 이제 증가를 했느냐 말씀드리자면은 7개 방송사 통틀어서 민주당에 대한 유리한 보도는 딱 1개 있었고 요 1개는 TV조선에서 나왔네요. 재밌게도. 네. 네. 그리고 불리한 보도는 7개 방송사 통틀어서 무려 45개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44점이죠. 이 기간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보도 없이 불리한 보도만 10개, 국민의당 역시 유리한 보도 없이 불리한 보도 11개, 바른정당 유리한 보도 없이 불리한 보도만 5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방송사들은 신문에 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면이 적어요. 보도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양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리한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인데 이제 비판할 점만 비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와중에 민주당에게만 유독 45건.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불리한 보도가 11건이니까 4배입니다. 4배. 민주당은.
민주당에게만 불리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민주당의 불리한 보도의 사례들의 대부분은 문재인 후보 관련된 보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도 몇 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가 사례로서 그동안 민원연 탈곡기가 아니죠. 네, 미디어 탈곡기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는 보도들인데 TV조선이 많습니다. TV조선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논란 누구 말이 맞나라는 팩트체크 보도인데 이게 어떤 보도냐면 팩트체크한다고 팩트체크를 안 했어요. 네, 팩트체크 한다고 해놓고 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뇌물 논란, 뇌물 수사가 이루어졌던 그 2009년인가요? 네, 그때 당시에 검찰 수사 기록 그리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알고 뇌물 받았다. 이런 당사자들 주장 그냥 나열해놓고 보도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 같은 여지만 남겨놨던 이상한 팩트체크 보도입니다. 이 보도가. 네, 그렇던 보도였고. 뭐 나머지 사례들도 비슷합니다. 뭐 이제 이것도 역시 이거는 이제 MBN 사례네요. MBN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배우자 의혹 확산, 쌍값의 중고 구입. 뭔지 아시죠? 쌍값에 뭘 구입했죠? 쌍값이 뭐야? 가구. 쌍가. 네, 가고요. 네, 그리고 보좌진 신분에다 이거 이제 안철수 후보. 네, 아무튼 그런 보도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특히 4월 19일 KBS 토론회 이후에는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졌냐면은 송민순 회고록 관련 부정적인 보도들 문재인 후보 북한에 물어봤나 안 물어봤나 뭐 이런 보도입니다. TV조선. 아 진짜 지겨워. 네. 물어봤나 안 물어봤나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진짜 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딴 얘기 좀 해요. 트럼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MB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적 가지고 보도를 많이 냈나 봐요. 그래서 주적 이어 문건 공개. 요 문건도 송민수 문건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격 없다. 이걸 또 따옴표로 따서 보도 제목으로 냈던 MBN입니다. 네, 요런 이제 부정적인 보도들이 민주당 및 문재인 후보에게 굉장히 쏟아졌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좀 그래도 기분 좋은 요새 사실 방송 보도 보면 기분 좋을 일이 잘 없는데 기분 좋다는 거는 뭐 특정 후보 관련해서 기분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대선 보도라고 할 수 있는 보도가 얼마나 나왔나 요걸 따져 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를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나마 후보 검증 보도하고 이제 정책 검증 보도에서 누가 잘하고 있느냐. 사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잘하고 있는 방송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도 이런 경마식, 그러니까 지지율 중심의 선거 보도, 그리고 이건 논란만 계속 전달하고 주적, 송민순 막 이런 것만 나오는 대선 보도를 하도 오랜 기간 보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 것 같잖아요. 논란을 보도하면 마치 검증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정책 보도하고 정말 이 후보자의 비전을 검증해주는 정책을 검증해주고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야 그런 보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유권자들이 어떤 지금 의제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보도들이 사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 계속 지금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나마 그럼 그런 보도를 어디가 하고 있느냐 봤더니 JTBC와 SBS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BS 같은 경우에 정책 보도가 그나마 많고 JTBC는 사실 검증, 팩트체크 형식의 이제 후보자 검증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JTBC는 이제 후보를 가릴 것 없이 안철수, 홍준표, 문재인 가릴 것 없이 이렇게 골고루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SBS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안철수에게 굉장히 집중이 돼 있죠. 특히 문재인 후보에게. MBC는 아까 처장님 말씀하실 때 잠깐 나왔지만 문재인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한에 특혜받았다.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다. 이런 거를 후보 검증 타이틀을 달고 보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 검증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문재인 후보에게만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죠. 그런 지금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SBS, JTBC는 그렇지는 않다. 후보들 골고루 검증 보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이제 PD저널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거기서 SBS가 대선 보도에서 뭘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말해줄 게 잘 없는데 제가 SBS 잘하고 그나마 잘했다 하는 점 몇 가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SBS가 가장 방송사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 의혹을 보도를 낸 방송사예요. 그러니까 4월 5일 날 SBS가 사실은이라는 코너에서 안철수 후보 부인 특혜 채용 의혹을 가장 처음 보도했습니다. JTBC보다도 먼저 했어요? JTBC보다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 의혹 보도가 쏟아졌는지 알고 계시죠? 특히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JTBC나 SBS도 그것만 보도하고 있다가 SBS가 4월 5일 날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를 검증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는 어떤 시발점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BS가 또 하나 맨 처음에 한 것이 정책 검증 시리즈도 SBS가 제일 처음 했어요. SBS가 4월 6일 날 우리는 오늘부터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4월 6일 날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날 거의 맨날 하는 편입니다. 빠진 날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맨날 하고 있어요. 요거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JTBC가 한 4월 10일경쯤에 공약 파복이라는 코너를 시작해서 그 바통을 이어받았고 그 외 방송사는 이런 그러니까 딱 검증만 파복했다는 취지의 시리즈는 없는 편입니다. 안 나와요. 물론 검증 보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4월 10일 이후 되면 검증 보도를 매일 냅니다. 거의 매일 내요. 채널A도 꾸준히 냅니다. 계속 채널A도 사실 다른 방송사들에 비하면 그 꾸준함과 어떤 내용 정책 검증의 내용에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해요. 채널A가 이렇게 분야별로 보도를 내면서 채널A가 또 칭찬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공약을 소개하면서 비판하는 보도를 하나 낸 다음에 그 뒤에 꼭 그 공약과 관련된 현실을 보여주는 보도를 냅니다. 그 보도들이 또 나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 청년 실업 이런 관련된 이렇게 현실을 보여주는 보도들이 그동안 종편들의 행태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보도들을 내고 있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시발점은 SBS가 열었다. 가장 처음 4월 5일 6일 이렇게 시작했다는 점은 SBS가 역시 최근에 칭찬할 만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MBN 인공기하고요. 지금 이런 실수 있잖아요. MBN 인공기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개쓰. 네. 이거 어제 저희가 브리핑으로 나갔던 건데 MBN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게 실수인지 실수 아니죠. 네, 그걸 찾는 게 더 힘들겠다. 그 이미지를. 그거는 실수는 아니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MBN이 4월 23일 일요일 보도입니다. 일요일 보도 그 대북이 아니죠. 북한 인권 결의안 그 공방 가지고 송민순 해고로 논란을 또 보도를 하면서 그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보도인데.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을 정리해주는 딱 시간이 오니까 갑자기 뒤에 그 앵커와 기자가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형식의 보도거든요. 그 두 사람 뒤로 이렇게 화면이 크게 뜨잖아요. 뉴스 보면은 그 뒤에 화면이 어떻게 떴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인공기에 합성이 돼 있어요. 북한 인공기에 큼지막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화면 가득히 인공기가 차 있고 그 앞에 문재인 후보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진이 있을 리가 없죠. 그 어디에서도 일베가 합성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MBN이 의도적으로 화면을 그렇게 사실 만든 거죠. 예.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쪽지를 뭐라 그랬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뭔가 친화적이고 북한에 이렇게 종속돼 있는 사람처럼 사실 보이게 만든 거죠. 의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MBN이 이 보도를 곧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어제 월요일날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를 내놓고 뭔가 깨림칙했겠죠. 하지만 역시 우리 시민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게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역시 저희가 녹화해놓은 영상을 기반으로 그 화면을 따서 역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연합뉴스 TV가 장난을 친 건데, 네 24일 보도네요. 예, 연합뉴스 TV 월요일 아침 9시에 뉴스 93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행보를 같이 전달하는 보도인데, 이게 4월 24일이니까. 경선 끝난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난 거죠? 2주일 정도가 지난 거, 20여 일이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 앵커 멘트하는 옆에 어깨거리 화면에 두 후보가 이렇게 띠를 차고 유세하는 그 두 후보의 모습이 나오는데 문재인, 안철수. 근데 안철수는 1번, 문재인은 3번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경선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지금 4월 24일인데. 얼마나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두 후보의 그 번호가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3번, 1번이. 네네. 아무리 경선 때 그렇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경선이 끝난 지가 20일이 지났는데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3번, 1번을. 그래서 연합뉴스 TV도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고 해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3번과 1번을 바꾼 거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일부 방송사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화면 가지고 특히 이게 이제 방송 보도에서 화면 가지고 장난치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지금 MBN과 연합뉴스TV가 반복해서 우리 역시 뜨거운 시민들의 제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역시 제보를 해주시는 게 제보 번호가 뭐였죠? 1661-0999. 네. 네. 역시 청년회장이랑 소리가 있습니다. 네. 화재 신고는 119. 당황하지 않고 바로 총편 신고는 방송 신고는 0999. 네. 부탁드립니다. 그만.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의 종편을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가 아까 김원준 씨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막 뭔가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편은 예전에 비하면 진짜 양반이에요. 막 그렇게 이제 진짜 예전에는 얼마나 심했어. 막 그렇게 얘기해서 되돌아보면 정말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총선 때는 사실 지금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도 못했고, 모니터를. 대표적인 방송만 한 3-4개씩 각 방송사마다 이렇게 했는데도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같이 일일 브리핑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뭐 2-3개밖에 지적할 게 없는 수준이고 그 내용도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다. 왜냐하면 반론을 하는 사람이 옆에서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지만 그나마 이제 진행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진보적인 패널이 조금이라도 그거를 방어해주는 그 시스템 그나마 조금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패널들이 항상 있어서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발표했던 보고서에서는요, 뭐가 제일 제가 보기에 심각했냐면은, 채널A 뉴스특급이 우리 어저께 제가 자막의 문제 했던 방송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문제가 지금 최고로 종편 3사 중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이 뉴스특급으로 거의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안 후보의 여론조사,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후보 지지가 일시정지라는 평가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너무나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는 네거티브 공방에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와 그다음에 안 후보의 부인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네거티브 공방에서 이른바 전투 요원의 양과 질에서 안 후보는 문 후보에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요원? 전투요원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포탈 검색어에 느닷없이 안 후보 딸이 1위로 올라갔다가 안 후보 부인이 1위로 올라갔다. 이런 측면들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가지고 문 후보가 안 후보와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안 후보 측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말의 모든 맥락은 지금 안 후보 쪽에서 문 후보 쪽에서 전투 요원을 가지고 댓글 조작 또는 검색어 조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고 그쪽에서 네거티브전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초반 지난번 TV토론 법정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 양 팀의 전력이 우열이 좀 가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이분 다른 여론조사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에 네거티브 이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게 반영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다가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검색어 오른 거는요. 기사가 떴는데 기사 뜨니까 그동안 계속 문재인 후보 관련된 기사만 뜨다가 뭔가 새로운 게 뜨니까 이제 쳐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그 검색어를 보고 쳐본 사람이 전부 전투요원이 된다는 의미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리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요원에 대한 이런 정도의 말을 하려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는 또 뭐였죠? 근거 없이 뭔가를 막 계속 지금 카더라성 그런 음모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제 얘기한 거는 이승훈 변호사가 기사를 삭제하고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문 후보
그 사고 유세 차량 사고에 부정적인 기사들을 지금 그러니까 기사들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서 기사를 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인데 이런 두 가지 주장 이게 근데 보통 주장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정말 문 후보 측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근거 없이 음모론이죠. 툭툭 던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나마 아까 그 말한 유세 차량 그 문제는 양지열 변호사가 그걸 압력을 넣어서 뺀다는 게 말이 되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막아주는데 지금 이 전투요원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다가 어제 막 웃었는데요. 채널A 또 뉴스특급이에요. 이 뉴스특급에서 7분간 역대 대선에서 포스터의 얼굴 크기가 작은 사람이 선출되었다는 징크스를 소개했습니다. 진짜 별의별 징크스 다 나온다. 근데 이게 매일경제신문에 우연히 쌓이면 규칙이라는 그런 보도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너무 웃겨요. 과학적 근거는 없다면서 징크스를 하나하나 읊어주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포스터에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이 패배하는 경향성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안경 쓴 후보 같은 경우에 패배하더라. 그리고 역시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결국은 이기더라. 이렇게 얘기가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안경을 끼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그런데 또 충청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다 이거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럼 무슨 말하지 말아야지. 이제 거기서 멈추고. 최종적으로 누가 성적표가 더 높게 책정이 됐는가 이렇게 재미나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이분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는 그동안 통계적으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스터는 징크스 논법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승패를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징크스 가지고 승패를 따지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김성환 평론가님이 지금 얼굴 큰 거는 징크스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진짜 당사자는 다른 것 같아요 라면서 안 후보가 얼굴 크기 징크스에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거를 보여줘요. 근데 안 후보가 정말 이 말을 했어요. 김민정 교수, 이제 경희대 교수 있죠.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포스터에서 얼굴이 제일 작은 사람이 똑같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제일 작아요라고 안 후보가 말을 한 장면을 보여줘요. 방송에서. 근데 하하하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이제 역대 대선 후보 포스터 자료화면이 등장합니다. 14대 포스터는 DJ보다 YS가 얼굴이 작고요. 16대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작았고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보다 얼굴이 작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러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지금 압도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작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라. 아유.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에는 안경을 썼다. 근데 당선 전에는 안경을 안 꼈다라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이분은 진짜 아주 노골적으로 그 안 후보를 이제 띄워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치 신인일수록 자기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가급적 명함이나 이런 데 크게 얼굴을 넣는다. 그런데 반면 인지도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명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특징만 살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은 사람은 상당 부분 본인 스스로의 자신감인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만 있어도 이게 국민의당이라는 걸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작은 사람이 당선된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안철수 띄우기. 정말 웃긴 게 토론 내용을 7분간의 토론 내용을 종합하면 징크스상 안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 말을 했던 사람은 기자 출신의 진행자, 논설위원, 정치평론가 그리고 변호사였습니다.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이런 비과학적인 수다를 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니까 폐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방송이 이렇게 막혀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런 방송은 TV조선의 신통방통에서도 거의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예, 채널에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전히 종편은
사실은 여전히 퇴출 대상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방송을 장난처럼 하니까 정치 혐오가 더 부추겨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냥 쪼만하게 났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유머 정도. 네. 그리고 너무 노골적으로 계속 안 후보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니 이거를 심지어 지금 언론인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저희 아빠가 보고 몹시 좋아했으면 되네요. 이게 또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징크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하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자, 이제 오늘 또 모니터를 열심히 해서요. 내일은 또 뭔가 어떤 황당하고 기괴한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은 선거가 다가오면요. 이제 논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염치도 없고요. 그냥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제 되거든요. 사실 어제 제가 황당했던 거는 이제 MBC가 전국 언론 노조를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네. 그 이유가 지금 부역 언론인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MBC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떻게 그거를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도 부역했다는 게 모욕인 건 아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고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래 오늘 화요일마다 그 시상식을 하잖아요. 시상식을 매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시상식으로 이거 지금 MBC가 1, 2, 3위를 다 싹쓸이했기 때문에 당연히 MBC에 가서 상을 드려야 되지만 고소를 지금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해서 목요일 날 뭔가 빅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상식을 오늘 안 하고 목요일 날 11시쯤에 뭔가 새로운 일을 좀 벌려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 가져주십시오. 지금 저희한테도 말을 안 해줘요. 이벤트가 뭔지. 네, 그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MBC에 타격을 줘야 돼요. 사실은 지금 MBC는 사실 아주 노골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되면 우린 죽는다 거의 이런 수준의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종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MBC가 굉장히 제대로 줄을 서 있다. 보수 후보에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누구를 밀고 안 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보도가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도저히 봐줄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니터해서 막 공감하고 막 욕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수준이라고 네, 저희가 매주 해요.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MBC에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에 뭔가 MBC 관련돼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민원련 소식. 민원련 소식 뭐 또 할 거 있나요? 이정일 PD와 새 활동가 한 분이 저희 민원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월요일. 어제가 월요일 맞죠? 예, 어제 합류를 했고요. 홍보 할 거는 저희가 포털 모니터를 해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인가요? 간절히 바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홍보인가요? 정말 지금 손이 모자라서요. 왜냐면 포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사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동 게더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안 필요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착각한 거죠. 그래서 원래 한 명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사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두 분을 더 모셔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두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정일 PD와 새로 들어온 활동가가 지금 거기에 긴급 투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미디어 탈곡기를 보시고 이 민원연 근처에 너무 막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하겠다고 아르바이트 하시겠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이 서울에 사시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저희가 선거 끝날 때까지만 대체로 선거 끝나면 거의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포털 모니터링, 기사 분류해주는 이게 선거 기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분류해주고 어느 정당 관련된 보도였나 유불리 뭐 이런 거 체크해주는 그런 모니터를 해주실 분을 비용은 저희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드립니다. 그래서 찾고 있고요. 저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민원연 전화번호는 392-0181입니다. 0181 아니면 아까 그거 해도 돼요. 1661-0999 거기로 전화해서 알바 좀 하겠습니다.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오시는 분 선착순으로 그냥 저희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토론해가지고 또 내일은 제발 좀 지금같이 안 하고 좀 품격 있는 토론을 보고 어떤 아바타가 또 등장할지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야기를 승리는 눈물 흘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내일은 좀 좋은 토론회를 보고 우리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